네, 반갑습니다. 2023년도 5급, 7급 민간 경력자 일괄 채용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프라임 세종 역량평가학원의 이진우 강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촬영을 하는 시점은 2023년 7월 중순입니다. 참고로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1차 시험인 피셋 시험을 치르시고 이제 서류를 준비하시면서 또는 서류를 합격하시고 서류 전형에서 통과하시고 나서 이제 면접 대상자가 되면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1차 전형, 즉 이제 피셋 시험을 이제 코앞에 두고 이제 제가 직접 대면하지 못하지만 시험을 전체 다 잘 치시라는 마음으로 응원을 하면서 이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민간 경력자 일괄 채용 시험 서류 전형 강의, 그다음에 면접 강의 진행한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애당초 5급 민간 경력자 채용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7급 민간 경력자 채용 시험이 들어왔는데요. 처음에 도입했을 때부터 서류 전형, 그다음에 면접 전형 이 두 과정, 즉 피셋을 제외한 전체 과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특히나 민간 경력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업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제 그걸 전제로 하는 경우의 전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 부족을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의 들으시는 분들처럼 저도 이렇게 공직에도 있고 또 지금 이제 민간에도 역으로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하고는 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여러 경로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한정된 시간 하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면접 준비 관련해서도 이 면접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이제 한정된 시간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주 고맙게도 이 민간 경력자 면접 또 서류 전형도 마찬가지고요. 그 관련해서는 거의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뭐 1년에 면접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200명 이상, 뭐 거의 300명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들어주고 있는 굉장히 고마운 상황인데요. 그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올해도 정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023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입니다. 현 정부 참고로 뭐 이제 민간에서는 이제 대통령님 성함을 좀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공직에 들어가신 분들 또는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님 성함보다는 뭐 현 정부, 전 정부 뭐 이렇게 칭하는 게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2023년도 2월에 발표한 공직 인재사항이 조금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되어서 교재도 조금 구성을 새롭게 했고, 그거 외에도 별도로 이제 온라인 강의 창에서 이제 보충 자료가 나갈 건데요. 그 보충 자료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민간 경력자 2022년의 기출문제, 2021년의 기출문제, 2020년의 기출문제, 그 외에 다른 시험, 그래서 7급 공채, 국가직 공채 문제, 그 다음에 5급 공채 문제, 또 심지어 다른 뭐 7급 뭐 지역 인재라든지 이러한 문제들 모두 반영해서 최근의 면접 트렌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이제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13덩어리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교재 목차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되 이제 과목별로 실제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할애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해왔고, 진로 관련해서 준비를 해왔고, 또 시험도 많이 쳤기 때문에 나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대부분은 지금 PPT를 활용할 예정이고요. 필요한 경우에 이제 그 보충 자료를 몇 페이지 정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교재를 볼 건데요. 교재 관련해서 교재 한번 열어보시죠. 교재 개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챕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교재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면접이 이렇게 면접 준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독학이 가능하게끔 구성이 됐습니다. 순서 관계 관련해서는 일단은 민간 경력자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공직에 대한 이해가 실은 많지 않다는 가정하에서 좀 차분하게 서술을 한 그런 교재이고요. 챕터 1, 그 이제 목차상 챕터 1은 면접 개요라고 해서 면접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특히 우리 민간 경력자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개요격입니다. 요거를 아마도 첫째 시간에 쫙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챕터 2는요, 경험 상황 면접 과제라고 해서요, 우리 민간 경력자 면접 전형에서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접이라고 할 때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겠지. 뭐 지원 동기가 어떤 거에 있느냐, 민간에서 뭐 의미 있는 성과 거둔 게 어떤 게 있느냐, 뭐 이러한 각종 뭐 개인의 성과라든지 경험, 그다음에 공직 관련한 본인의 각오라든지 포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겠지라고 예상을 하실 건데요. 그와 관련된 주제가 이 챕터 2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좀 굉장히 생소하시죠? 경험, 상황, 면접, 과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챕터 3을 보시면요. 챕터 3은 이제 개별 질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별 질문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그냥 인터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뷰. 그래서 현장에서 들어오는 질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익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리 우리 민간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서류 전형에서 제출했던 지원 동기라든지 직무 수행 계획이라든지 직무 추가 서류로서 뭐 직무 성과 관련한 그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제출한 서류 관련한 각종 질문들, 이게 우리 공무원의 다른 면접하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차이점입니다. 민간 경력자 면접이기 때문에 경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미리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이제 서류 전형에서 제출한 서류 자체는요, 서류 전형 과정에서도 평가가 되고 동시에 면접 전형에서도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인터뷰에 재료로 쓰이는 것이 현장에서 별도로 작성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뭐 의미 있는 조직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극복한 경험을 기재하시오라는 어떠한 경험에 대한 추가 경험에 대한 기재, 이런 것들, 또 뭐 상황이라고 해서 공직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어떤 각종 상황을 제시하고요. 해당 공직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재하라는 문제를 주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거 외에도 이거는 이제 공무원 면접이잖아요. 공무원 면접이니까 공직자에게 필요한 공직 가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민간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도전 정신이라든지 뭐 창의라든지 혁신이라든지 뭐 책임성이라든지 다양한 게 있듯이 공직 사회에서도 공무원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공직 역량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직 가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 면접에서는 공직,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직 가치가 뭐냐, 또 그걸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와 관련해서 본인이 해당 공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관련 근거, 경험을 얘기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세트 질문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의 지원 직렬 관련한 그 최근 정부의 세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 이런 거를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개별 질문, 말하자면 인터뷰에서 들어오는 질문의 총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해야 할 거리가 생각보다는 막상 이제 처음에는 이제 면접하니까 가서 뭐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지.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다. 내가 그래도 이제 여기 회사에 입사하면서 이 연구소에 들어오면서 뭐 이 대학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왔으니까 요거는 가능하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요. 이제 좀 추가적인 준비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제가 이제 이론 강의 말고도 이제 최종 시뮬레이션에서 면대면 직접 접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 즉 상당수 분들께서 지금 현재 또 공직에 계시기도 합니다. 즉 말하자면 뭐 임기제 공무원이라든지 뭐 연구원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민간 경력자 지원이 가능한 공직자로서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본인의 어떠한 이제 이유, 거기에서 느꼈던 어떤 소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 동기, 또 마찬가지로 또 관련된 정책, 또 지원자께서 유사 사업을 본인이 지원하는 그 직렬하고 좀 관련한 유사 업무를 아마도 수행 중이실 거니까요. 그와 관련해서도 조금 이제 준비하시는데 좀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가 이제 개별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챕터 4가 이제 개인 발표입니다. 개인 발표. 이 개인 발표라고 있는데요. 이 개인 발표가 말하자면 뭐냐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PT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정책에 대한 분석 능력, 해결 능력, 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보고서 작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운영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뭐 개선 대책, 지방 소멸 현상 관련해서 문제점과 개선 대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 이슈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문제점을 기반으로 해서 개선 대책을 모색하는 보고서 작성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개인 발표 관련해서는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도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많이 쓰는 분, 이게 경험이 실제로 많지 않고요. 더해서 본인의 이제 그 전문 분야에서는 이제 관련한 보고서나 뭐 이런 걸 쓰실 건데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작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우리 민간 경력자 말고도 각종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에 이제 보고서 작성 관련해서 계속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특히나 이제 좀 강점을 보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좋게 봐주셔서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한정된 시간 내에서 빠르게 좀 이제 소위 말해서 굉장히 이제 탄탄한 또 그럴듯한 결과물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또 그에 대응하는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무원 관련 규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관련 규정에 대한 핵심 체크가 필요한데요. 이거는
현장에서 순수하게 이런 규정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명시적으로 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딱 하나 빼고요. 딱 하나. 딱 하나는 뭐냐면 공무원의 의무가 어떤 의무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우리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의무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주 가끔씩 들어오는 거 제외하고는 특정 규정, 어떤 법의 숙지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를 하면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 면접, 즉 인터뷰에 있어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한 탄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의 7조에서 이제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인이 좀 익혀둔다면 뭐 7조라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요. 우리 헌법에서 이제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헌법에서 국가의 국민의 보호 관련해서 뭐 재해에 대한 보호라든지 또 그 보건에 대한 국민 보건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러한 이제 각종 보호,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이라든지 뭐 이러한 각종 육성 의무 이러한 의무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사업의 목적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요 부분을 좀 활용해서 언급을 하시면 좀 더 좋은 이제 좀 많이 좀 준비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 규정, 뭐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헌법 일부 규정, 그다음에 또 청렴이라는 공직 가치가 좀 중요하다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뭐 공직사회 하면 청렴 이런 거 좀 떠오를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그 청탁금지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이 이제 시행 중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규정 정도는 좀 체크를 해두시면 이제 그 규정의 숙지보다는 그 규정 숙지를 전제로 해서 인터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챕터에 대한 설명, 전체 구조에 대한 설명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입니다. 간만에 온라인 촬영 강의를 하니 굉장히 재밌네요. 참고로 지금 7월 중순인데 바깥에 강의장에서 제가 혼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가로 비가 좀 많이, 이번 주가 이제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서 비가 오는데요.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여기 지금 앞에는 다 비어 있는 책상이지만 모두가 앉아 계셨다고 가정하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면접계관 보시면 교재로는 이제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14페이지 교재를 보셔도 되고 여기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과목은 이제 2개 과목입니다. 2개 과목. 그래서 우선 1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험 상황 면접이라고 합니다. 경험 상황 면접. 경험. 그다음에 상황 면접. 단어 그대로입니다. 단어 그대로. 우리 1번은 뭐냐면 우리가 면접이라고 했을 때 면접 본다. 나 어디 가서 면접 봐 라고 했을 때 들어오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출한 서류 관련한 질문, 그 다음에 그 외의 질문 뭐 이런 것들인데요. 경험상 면접 관련해서는 이미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도 있고 현장에서 직접 작성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제출한 자료는요, 서류 전형에서 제출했던 서류들입니다.
요게 기초 자료입니다. 면접관님들께서 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물어보셔야 되는데, 뭐 기초 자료가 있어야지. 뭐 아무리 블라인드라도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초 자료. 그래서 우리 민간 경력자 면접은 사실은 뭐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뭐 기초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의 서류, 요거 기초로 해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있고요. 요걸로 끝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따로 별도로 작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이 요 단어입니다. 경험, 상황, 경험. 단어가 또 상황이 붙어 있죠. 상황. 그 다음에 면접, 과제. 단어도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요 두 개를 가지고 일단은 이제 인터뷰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어가 가지는 의미 그대로입니다. 경험과 상황인데요. 문제가 이렇게 두 개의 질문을 줍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두 개인데 하나는 경험이고 하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각 한 개겠죠. 경험, 상황, 면접, 과제 항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작성을 하고 현장에서 작성합니다. 당연히 숙일 겁니다. 컴퓨터로 쓰는 게 아니라 숙입니다. 나중에 정리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으로 작성하고 또 기재 내용, 지원자님께서 기재한 내용, 그 외에 또 공직관 이런 관련한 인터뷰도 하고 그 외에 뭐 서류 전형에서의 제출한 서류 관련해서도 인터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험 상황 면접에서의 기초 자료는 현장에서 작성한 경험 상황 면접 과제 이게 원래 기초고요. 민간 경력자 면접이기 때문에 서류 전형에서 냈던 서류가 또 있고 더해서 공무원 면접이니까 공직 가치 관련한 질문들 또 좀 제대로 준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분야는 조금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부적인 질문의 비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비율은 또 나중에 개별 질문 챕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 이 첫 번째 과목은 이제 공무원이면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우리 민간 경력자처럼 좀 대량으로 5급, 7급 다 합쳐서 올해는 거의 200명 가까이 뽑지 않습니까? 이렇게 뽑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짧게 뭐 5명, 10명 이렇게 뽑는 이제 비정기적 선발 관련해서는 보통 여기서 끝냅니다. 즉 공무원이라면 보통 요 정도까지는 이제 치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과목은 이제 개인 발표라고 해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주요 사회 이슈와 관련된 문제점 및 사회 이슈 정책입니다. 정책 관련돼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작성한 후 작성 내용에 대해서 여기 발표란 단어가 있죠. 발표를 하고 발표합니다. 낭독이 아닙니다.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 인터뷰를 진행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보고서 작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고서 작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페이지가 한 페이지 보고서 작성입니다. 그래서 원 페이지 보고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이상. 그러니까 하위직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선발에서는 이 과목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크게 두 과목으로 준비를 하시고 실제로 준비하실 때도 요 1번 과목 그다음에 2번 과목 이렇게 좀 따로 준비하시는 편이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준비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준비하시다 보면 요 두 개가 또 분리가 돼요. 경험도 따로 상황도 따로 해서 요 두 개는 또 아예 별개의 과목처럼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크게 나누면 덩어리로는 좀 세 개로 좀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면접 방식 관련해서는요, 면접 대상자 혼자 들어가시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직렬에서 한 명을 뽑는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한 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그 한 명에 대해서 대상자가 3배수입니다. 3배수.
예를 들어서 이제 5급 같은 경우에 그 무역구제, 국제통상,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2명이면 총 6명이지 않습니까? 즉 3배수가 들어가게는 되는데요. 3배수. 그러면 번호를 그냥 1, 2, 3, 4, 5, 6이라고 치겠습니다. 4, 5, 6. 대상자가 6명입니다. 최종 2명 선발입니다. 한다고 했을 때, 이 5급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A에서 E 면접관이 계십니다. 이게 면접관 1조라고 치겠습니다. 1조. 그리고 요 1번에서 6번 분을 1조라고 치겠습니다. 1조. 여기 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1, 2, 3은 오전에 오라고 하고, 4, 5, 6은 오후에 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A에서 이 5분이 1번부터 해서 6번 분을 모두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동일한 그 그 분야, 직렬에 대해서는 동일한 면접조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이게 그 객관식 시험처럼 모든 대상을 이렇게 쫙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도록이면 이제 같은 조로 묶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뭐 같은 취지로서 이제 한 명 뽑는데도 뭐 오전에 3명 같이 묶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대 다다. 다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다. 다 같이 나랑 경쟁자하고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들어가고 대상자 면접관 분들 들어오신다. 하지만 나의 경쟁자들은 나랑 같이 면접 보는 분들은 동일한 면접관 조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4페이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5페이지. 15페이지의 표가 요 표입니다. 그래서 요 표를 일단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상황 면접이라는 그 첫 번째 과목 관련해서 그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일단은 요거는 첫 번째 작성 관련한 게 있고요. 작성. 그다음에 작성한 거 기반으로 해서 인터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용지 같은 경우에 용지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용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 용지를 주고 별도의 문제지를 줍니다. 즉 본인이 받는 거는요. 문제지 한 페이지짜리, 용지 한 페이지짜리 이렇게 받습니다. 이 현장에 작성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한 문제는 개인의 경험, 한 문제는 상황 해결 방법, 특정 상황에서의 해결 방법, 여기에 대해서 묻고 또 필요한 경우 공직 가치 뭐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성 시간은 20분.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이 작성 시간이 조금 빠듯해요. 굉장히 빠듯하고 특히나 우리 민경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으로 뭐 쓰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잖아요. 전부 다 이제 그 워드로 쓰기 때문에 이게 손에 근육이 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글씨도 막 이렇게 잘 안 써지고 하는데요. 좀 의도적으로 글을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 관련해서는 제가 이 개별 면접이라고 했는데 참고로 이게 경험 상황 면접 과제를 혼자 한다고 해서 개별 면접 아까 챕터 3이 개별 면접이라고 했죠. 그래서 개별 면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과제 중에서 경험제 시형 문제에 대한 인터뷰 질문하고 그다음에 상황에 대해서 여기 문제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또 공직 가치 관련해서 질문도 하고 또 중요한 게 요겁니다. 뭐 이거를 색깔을 다른 색으로 안 쓰고 그냥 별표만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가 있으니까요. 제출 서류에 대한 인터뷰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5급 같은 경우에는 총 진행 시간이 50분인데요. 50분. 원래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60분씩 했는데요. 이게 이상하게 코로나 지나면서 이제 좀 회복이 되면 원래대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잘 돌아가지 않고 조금 전체적으로 다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는 이제 안 쓸 건데 이게 시간이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기 아직은 이제 공고가 나진 않았지만 돌아가진 않을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5급은 35분 내외, 그 다음에 7급은 20분 내외고요. 그러면 딱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더하기 15분이 비고 35분을 채우려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5분인데 더하기 15분이 빕니다. 따라서 요게 이제 개인 발표입니다. 개인 발표. 경험 관련해서는요.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은 경험, 갈등 해결 경험 이런 게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성과 역량, 갈등 해결 역량, 문제 해결 역량 이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여태까지 문제 유형 관련해서 경험은요. 그래서 기존의 제출 서류와 별개로 면접 당일에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 문제 같은 경우는요. 상황 문제 조금 이따가 이제 작년 기출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민관 갈등 관련해서 상황 중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내부적으로 항상 뭐가 문제되는 것은 사업의 정책의 시행, 처음에 안 하려고 하는 거 시행, 안 하려고 하는 거를 진행하는 것 시행, 그 다음에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일부 수정 변경하는 것, 또 진행되는 거를 폐지하는 것 이런 거 관련해서는 그러한 시행, 변경, 폐지 등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또는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집단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반발하는 집단에 대한 설득, 즉 시행의 필요성, 변경의 필요성, 폐지의 필요성,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가능한 수정안 제공,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단계적 도입, 또 정기적 피드백 약속, 뭐 이런 것들이 주요한 대응 방향,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그 상황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상황 문제 자체도 실제로 요거를 문제의 유형 자체는 상황 문제이지만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소통, 민관 갈등이니까 갈등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소통 역량 이런 것들도 검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개인의 경험 뭐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도 개인의 경험 관련한 추가적인 뭐 인터뷰도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5페이지 그다음에 16페이지가 이제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페이지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 제시형 관련해서는 요거는 안 쓰셔도 됩니다. 이제 보충 자료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충 자료 얘기 나온 김에 보충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보충 자료 1번으로 나왔습니다. 보충 자료 1번 보시면요. 경험 상황 면접 연습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1페이지 보시면요. 최근 조직에서 힘들었으나 극복했던 경험과 관련해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하시오. 본인의 역할, 과정 및 그 결과 이런 식으로 본인의 경험, 그러니까 서류에서 제출한 내용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이 질문하시는 게 요 내용 자체가 기존의 서류 내용과 중복이 되는 건데 가능하냐? 이거 가능합니다. 기존에 제출한 서류에 예를 들어서 위기나 위기 극복 관련해서 기재한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추가 서류에서 직무 성과에 대해서 냈다거나 또는 본인의 가치관이나 보유 장점 관련해서 언급을 할 때 그런 것들에 관련 사례가 들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뭐 중복이 안 되는 것도 이상하죠.
서류 제출에 이제 서류 전형에 있어서 제출한 서류 자체가 본인 그 경험, 역량의 엑기스인데 그것이 포함 안 된다고 보는 것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포함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복이 당연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때 기재하지 못했던 것이 조금 더 심화된 형태로 이제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작년 문제인데요. 저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당신은 A부처의 직원이다. A부처는 최근 코로나 백신 등 의약품의 관리 시스템에 대한 종합 점검 결과 의약품 보관 및 수송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일환으로 콜드체인 시스템, 의약품 등 온도에 따라 손상되기 쉬운 제품을 생산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저온 상태로 전달하는 유통망이라고 합니다. 기준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이제 반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유통업계가 반발을 하는 겁니다. 뭐냐? 정부의 콜드체인 시스템 기준을 충족을 하려면 유통 시스템에 대한 고정비 투자를 해야 되고 개별 냉장 박스, 온도계 등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든다. 결국 이제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 문제. 그래서 이 결국은 이제 비용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A 부처로서는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정성 확보,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그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어깨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황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아예 없는 사례가 나온 뭐 어떤 소설을 써서 만드는 경우는 아니고요. 실제 실무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에 대해서 문제로 역으로 구성해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대표적인 이제 민관 갈등 사례인데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공익적인 요소, 예를 들어서 식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 확보와 국민의 건강보험 보호 같은 이런 것들은 공익적 요소이고, 그 다음에 비용 관련해서는 이제 업계의 사익적인 요소의 충돌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뭐 사익을 좀 뭐 침범하는 방향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의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 관련해서 공익적인 요소를 강조를 하면서도 이 제도를 적절할 때 도입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유통업계에 미치는 파장, 오히려 이것 자체가 도입하지 않았을 때 유통업계가 소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강조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지금 걱정하는 게 이러한 비용 부분이니까 비용의 부담 관련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예 지원, 그냥 그대로 지원하는 거 말고도 필요한 경우에 뭐 대출, 뭐 저리대출이라든지 융자 등의 또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지, 또 필요한 경우에 의약품의 예를 들어서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상황에 따라서 또 의약품 업체의 뭐 규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지역에 따라서 이런 걸 고려해서 좀 단계별로 이제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 또 필요한 경우에 지속적인 피드백,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더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대표적인 이제 그 상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문제가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좀 작성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16페이지 보시면요. 그 작성 시간이 종료가 되면요. 작성한 경험, 상황, 면접, 과제, 용지를 회수합니다. 이거 가져갑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이게 문제지도 가져가고 답안 작성 용지, 답안지도 가져가요. 그래서 본인이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본인이 현장에서 손에 들 수 있는 것은 개인 발표에서 발표를 위한 개인 발표 답안지 원본 본인 작성한 거 그거 한 장밖에 없어요. 나머지 서류 전형에서 제출했던 서류, 그 다음에 이 경험 상황 면접 과제 답안지, 문제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안 나는 거 아닙니까? 기억 다 납니다. 뭐 현장에서 작성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경험 하나 또 상황 하나 썼는데 그 내용 기억 안 나겠습니까? 기억 다 납니다. 그래서 뭐 작성 내용에 대해서 까먹겠다, 기억 안 나겠다, 걱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 보시면요. 민간 경력자 면접의 경우 서류 전형에서 미리 제출한 서류들이 있고 경험 상황 면접 과제 인터뷰 시간에 이에 대한 질문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서류 전형 과정에서 지원 동기, 직무 수행 계획 등의 서류에 대해 서류 심사가 끝났다고 해서 서류 전형에서 이 서류들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지원 동기 및 직무 수행 계획 부분 그리고 추가 서류 중 또 직무 성과에 관한 질문은요. 필수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 전형에 대해서 작성하는 서류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서류 전형에서의 작성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작성 기반으로 해서 인터뷰에 대한 평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누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혹시라도 제 서류 전형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서류 전형이 오히려 처음에 서류 낼 때부터요. 그 서류 전형 통과를 목표로 할 게 아니라 결국은 최종 합격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지, 그 문제 어떤 질문을 받을 것인지를 조금 유도하는 기재도 좀 필요하고 조금 너무 자세한 정보까지 다 언급하실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해서 자기가 지원한 직렬 관련된 또 부처의 주요 정책에 대한 질문도 자주 들어오는 유형이므로 대비해야 됩니다. 특히 최근 1년 이내 지원 직렬 주요 사업 또는 정책에 대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특히 이제 민간 경력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그 일반 기업에서 이제 민간에서의 역량, 업무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요건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제 정책에 대한 뭐 본인의 견해라든지 또 관련 사업에 있어서 본인이 뭐 생각했을 때 민간에서 봤을 때 뭐 느꼈던 점, 또 혹시라도 뭐 보완이 필요한 점이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작성 줄수는 이렇게 문항당 12줄입니다. 그래서 경험 문제 12줄, 그다음에 상황 문제 12줄 이렇게 기재하고요. 답안지가 교체 가능하냐? 답안지 교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첫 번째, 그다음에 수정 테이프 사용 가능합니다. 수정 테이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잘못 기재하면 긋고 그 위에 기재하면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제출하면 그 면접관 인원수에 맞춰서 그 출제 본부에서 복사를 해서 나눠줍니다. 면접관한테요. 다음으로 이제 개인 발표 관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17페이지입니다. 요거는 참고로 여기 보시면 작성이 있고요. 작성, 그 다음에 발표 및 인터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표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개인 발표 용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는 이제 개인 발표 수업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답안지를 주고 그 다음에 문제지를 줍니다. 이걸 문제지라고 할 때요. 문제지, 그 다음에 답안지 이렇게 줍니다. 작성 시간이 30분인 걸로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조금 좀
길겠다 싶죠. 그래서 이제 자료도 자체도 많습니다. 3페이지의 자료를 주는데요. 예전에는 뭐 4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 줬는데 요즘에 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신문 기사도 있고 그다음에 통계도 있고 우리 자료 해석에서의 뭐 통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도 있고 이원화 표 같은 것도 있고요. 가로축 세로축 있는 표도 있고 원형 그래프도 있고 플로우 그래프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뭐 통계 자체가 어렵거나 그렇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어렵게 해석할 부분도 아니고요. 통계 그다음에 문제점 관련한 기사 같은 거 그다음에 개선 대책 관련된 뭐 해외 사례, 그다음에 국내 사례, 보고서, 칼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개인 발표에 있어서의 주제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배경 지식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질문이 들어옵니다. 문제 자체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뭐 전공자가 아니고 또 해당 업무 수행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료에 그 주제 관련한 개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그거 관련한 필요성이 왜 그런지, 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 다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뿌리 산업 현황 문제점 개선 대책 마련할 때 뿌리 산업이 뭔지 이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D 프린터 산업 문제점 개선 대책 3D 프린터 산업이 뭔지 준다는 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이 뭔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요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본인이 조금 접해봤다고 해가지고 본인의 배경 지식 또는 그런 걸 활용해서 언급을 하거나 인터뷰를 해버리면요. 현장에서 오히려 왜 자료에 있는 내용 외에 뭐 추가적으로 문제점을 언급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히려 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 나왔다고 위축될 것도 아니고 아는 거 나왔다고 방심할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전 방안들을 모색하는 약식 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홈페이지 보고서입니다. 1페이지. 30분이고 작성한 답안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하고 작성 및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발표 시간은 5분, 동그라미 1번, 인터뷰 시간은 10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를 할 때 면접관들께서는 지원자님께서 작성한 답안을 쭉 읽어보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공통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문제점 3개 중에서 가장 빨리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뭐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 공통 질문. 그 다음에 A라는 개선 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장애 요인이 어떤 게 있을 것 같으냐?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주로 들어오는 질문들입니다. 따라서 개인 발표 같은 경우에는 주제 불문하고 들어오는 예상 질문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좋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홍보하겠냐, 어떻게 성과 관리하겠느냐, 뭐 이런 것들 질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보통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뭐 그 기획이라든지 이쪽 파트에 계신 분들께서는 또 마찬가지로 예산이나 인력, 이렇게 성과 관리 이런 거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인터뷰에서 조금 유리한 부분은 있고 실제로도 조금 유연하게 좀 대응은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또 마찬가지로 좀 접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준비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기출문제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보충자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뭐가 나왔냐면 뭐 지방인구 소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소상공인 보호대책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실은 뭐 주제가 뭐 5급도 면접을 4일, 3일 보고 7급은 조금 더 하루 정도 더 보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우리 올해 2022년뿐만 아니라 2021년도 계속 생산되고 있고요. 우리 면접뿐만 아니라 다른 5급, 7급 면접 쪽에서도 이 개인 발표가 동일한 과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재가 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뭐 그해 트렌드, 경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반영해서 이제 올해 강의에서 좀 이제 적용을 할 예정이고요. 또 2023년 상반기에 있었던 또 다른 직급에 들어왔던 공통 질문이나 이런 것들 반영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지금 18페이지까지 해서 면접 그 이제 두 과목에 대해서 개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쉬었다가 그다음 시간에는 면접 진행 순서라든지 작성 서류, 그다음에 이제 면접 준비 팁,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인 경험 상황 면접 과제 작성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